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프스 유동기 원장입니다. 제가 학생 때 친한 후배가 저한테 좀 여자친구를 좀 사귀고 싶은데 좀 소개를 시켜달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물어봤죠. 너 어떤 스타일을 찾냐? 라고 물어봤더니 형 이왕이면 좀 얼굴도 이쁘면 좋겠고 좀 키도 크면 좋겠고 성격도 좋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야,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리프팅 시장에서도 이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효과를 좋게 하자니 통증이 좀 있고, 통증이 없는 장비를 찾다 보니 효과가 좀 떨어지고, 또 어떤 것들은 정말 효과는 좋은데 수술적으로 해서 흔적이 남다거나 흉이 남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스라엘 알마사에서 새롭게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장비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리프팅, 특히 얼굴 쪽의 리프팅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얼굴을 좀 이렇게 처진 얼굴을 좀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드려야 되겠죠. 일단 우리 얼굴 구조를 보면 이쪽에 이제 그림을 좀 제가 표현했는데, 우리 얼굴 뼈에 이런 부드러운 연부 조직이 이렇게 늘어지지 않고 이렇게 지탱하는 이유는 지지인대라는 어떤 그물과 같은 인대 조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무 줄기가 크게 있고 가지가 나눠짐으로써 피부에 붙어 있는 형태로 있는데요. 이러한 지지인대는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지인대가 근육을 지나서 피부로 접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육이 얼굴 표정 근육이 움직임에 따라 얼굴의 피부가 같이 움직임으로써 표정을 나타내는 거죠. 물고기 같은 경우 이런 게 없으니까 표정이 없잖아요. 또 하나의 역할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드러운 피부 연부 조직이 처지지 않도록 지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역할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이 지지인대 부분입니다. 자, 지지인대를 보면 이렇게 제가 손으로 표현하면 이 피부고, 지지인대가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잘 지탱을 해주죠. 그런데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이제 지지인대도 노화가 돼서 밑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처지게 되죠. 이제 그럼으로써 피부가 아래로 처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처지는 형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얼굴이 쭉 처지면서 젊었을 때는 이렇게 사과처럼 이쁜 앞광대 부분이 약간 밑으로 이렇게 쭉 처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밑에 팔자주름이 조금씩 이제 도드라지게 되고, 오히려 처짐으로써 옆볼은 좀 꺼지게 되고, 또 그 처진 부분이 여기 턱 아래 부분, 심술보로 가는 부분이 이제 모이게 돼서 이 부분이 축 늘어져 보이고, 그 심술보가 더 발달함에 따라서 마리오네트라고 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주름이 생기게 되며, 턱 쪽에서는 턱선이 점점점 좀 무뎌지게 되고 이중턱이 생기게 되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얼굴의 처짐에 나타난 현상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얼굴이 조금씩 노화가 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프팅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아까 이 처져 있는 지지인대를 위로 이제 끌어올리는 시술인데요.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들 중에서는 지지인대를 이제 잘라내서 위로 붙이는 그런 시술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 저는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니까 그런 수술을 하지 않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한때 유행이었던 실 리프팅이라고 해서 이런 처져 있는 지지인대에다가 갈고리 형태의 실을 넣어서 잡아서 당겨서 올리는 거죠. 이것도 좋은 시술이긴 한데, 요즘에는 안전을 위해서 대부분 녹는 실을 사용하고, 이 녹는 실은 두세 달 정도 지나면은 녹기 때문에 이 갈고리 부분도 역시 이제 녹게 되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용 시장도 약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그 다음에 다운타임이 적은 방식을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울세라, 써마지, 인모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시술되고 있는데요. 리프팅은 크게 지금까지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주파 장비인 써마지와 같이 고주파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리프팅 타이트닝을 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울세라처럼 초음파, 소리죠.
소리를 이용해서 초음파를 특정 부분에 집중을 시키게 되면 그 부분에 열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점을 이용해서 피부 깊숙하게 위치한 지진대를 자극함으로써 리프팅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써마지인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타이팅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써마지의 메인 타겟은 지지인대라기보다는 피부 진피층 자체죠. 그래서 고주파가 들어가서 열로 박혀서 콜라겐을 생성시킴으로써 피부 자체가 탄탄해지게 만드는 게 사실은 주 목적이고요. 울세라인 경우에는 우리가 깊이를 3mm 또는 4.5mm 정도 깊이로 나눠서 메인 타겟은 지지인대, 스마스머스층 될 수가 있는데 이 열점이 하나의 조그마한 점으로 이제 박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얼굴을 치료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또 어느 정도 통증이 심한 단점이 있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우리 피부 리프팅 장비에 대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원하시는 게 아프지 않으면 좋겠다, 다운타임이 거의 없으면 좋겠다, 효과가 조금 즉각적으로 나타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에 부합하는 장비가 나왔죠. 이스라엘 명품 레이저 회사인 알마사에서 티타늄 리프팅이라는 것을 개발했는데 티타늄 리프팅 장비는 기존의 고주파와 초음파가 아닌 빛, 레이저를 이용한 리프팅입니다. 티타늄 리프팅은 레이저 중에서도 크게 세 가지 파장을 동시에 롱펄스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1064, 810, 75 세 개의 파장을 1초에 10번 이상 아주 빨리 피부에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레이저가 많은데 그럼 왜 그동안은 레이저 빛을 이용한 리프팅 장비가 없었나요?로 물어본다면 레이저 특성상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표면이고 피부 깊숙한 곳 진피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레이저 빛을 이용하면 일종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피부 진피층 밑에 있는 지지인대를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이제 열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 표피층이 당연히 더 뜨거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지인대에 충분한 에너지를 넣자고 하니 표면이 너무 뜨거워서 화상을 입을 그럴 위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똑똑하죠. 이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는데 티타늄 리프팅은 이 리프팅 할 때 직접 피부에다 접촉을 하게 되는데요. 피부에 접촉하는 부분을 마이너스 3도씨까지 온도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는 차갑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강력한 에너지의 레이저를 쏴도 피부는 뜨겁지가 않죠. 그리고 피부가 떨어져 있는 밑에 있는 지지인대는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쪽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험을 해봤는데요. 약 6mm에서 8mm까지 표피층은 차가운데 밑에 쪽 지지인대 쪽은 온도가 거의 60도까지 이상까지 올라가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피부 깊숙한 것에 열을 줌으로써 지지인대를 자극하고 그럼으로써 리프팅을 준다. 어떻게 보면 울세라랑 어느 정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울세라와 큰 차이점은 울세라는 하나씩 10점을 만든다면 티타늄 리프팅은 어느 정도 면적을 가진 덩어리체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열을 축적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보통 1초에 10회를 1초에 10번 정도 에너지를 다다다닥 쏘고 그 덩어리로 나가기 때문에 치료 속도가 상당히 이제 빠르고 면적으로서 열을 주기 때문에 피부 전체의 인대를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속도가 빠른 만큼 우리가 치료할 때 이마에서부터 목까지 전체 치료하는데 약 15분 이내로 아주 짧은 시간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팟을 열을 주는 게 아니라 덩어리째 주다 보니까 통증이 확실히 울세라에 비해서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모드로 치료를 하게 됐는데요. 하나는 스탁 모드라고 해서 한 지점에 4번 또는 5번씩 레이저를 집중해서 쏘는 겁니다. 따다다다닥 따다다다닥 따다다닥 이런 식으로 이제 집중해서 쏘면 우리가 좀 더 깊은 지지인대층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제 자극하는 건데 우리 옆에 이제 옆 라인 쪽을 집중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스탁 모드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스탁 모드 치료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형태, 무빙 형식으로 레이저를 다다다다다 움직이면서 쏘면서 얼굴 전체에 대해서 뜨겁게 히팅을 하는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스탁 모드에 비교해서는 조금 더 얕은 진피층과 상부 지지인대층을 자극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세 가지 장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통증이 없다, 다운타임이 거의 없다, 효과가 즉각적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통증 부분 확실히 통증이 줄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얼굴에 울세라를 해봤는데요. 사실 아파서 솔직히 좀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턱 라인 울세라 할 때는 마취 주사를 놓고 할 정도인데요. 저처럼 아픈 걸 잘 못 참는 저도 제 얼굴에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기존 리프팅보다는 확실히 적습니다. 다운타임, 우리가 표면을 차갑게 하고 레이저 방식 이용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다운타임은 아예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효과는 상당히 즉각적입니다. 우리가 얼굴 전체에 상당히 깊은 층을 덩어리째 자극을 하기 때문에 지지인대가 열적 자극을 받아서 어느 정도 수축이 되기 때문에 시술 직후에 얼굴이 이렇게 좀 피부에, 그러니까 우리 뼈 쪽에 딱 달라붙는 듯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즉각적인 효과가 아니라 지지인대에 열적 자극을 줘서 중장기적으로 해당 부분이 다시 재생돼서 리프팅을 또는 타이트닝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요. 보통 시술은 뭐 3에서 5회 정도 시술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마다 치료하는 방식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죠. 저는 보통 3회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고 치료 주기는 2 내지 4주 정도 간격으로 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딱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마다 각각의 아까 스탁 모드와 무빙 방식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각각에 대한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는 치료하는 그 총 에너지 줄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게 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치료 간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3회에서 5회, 치료 주기는 2에서 4주 정도로 이렇게 여기서 거의 대부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계속 티타늄 리프팅을 이용해서 치료할 때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의 리프팅이 아닐까. 얼굴 전체 이마에서부터 목까지 상당히 짧은 시간에, 그리고 환자는 통증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리고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우리가 원하는 충분한 깊이 위치한 지지인대를 아주 효과적으로 히팅을 시킴으로써 타이트닝 효과를 주는 걸로 봐서 아마 이제 기존의 서마지와 울세라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차세대 장비로서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티타늄 리프팅에서 말씀드렸고요. 한번 새로운 장비니까 제가 한번 저 치료실로 가서 장비를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비는 이렇게 생겼고요. 디스플레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게 이제 핸드피스인데요. 지금 보시면 초점이 잘 안 잡히네요. 자, 이렇게 생긴 핸드피스고 여기 이렇게 대부분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면적이 큰데 여기에서 이제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핸드피스를 고르고, 자, 기계가 작동이 되고, 이 부분은 플루언스, 얼마나 치료를 강하게 하는 그 강도를 나타내는 거고, 이것은 치료 시간, 이것은 토탈 우리 피부에 들어간 에너지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양을 이렇게 이제 조절할 수 있고요. 당연히 에너지 양을 늘리면 치료 시간은 길어지겠죠. 자, 그래서 얘들을 누르고 제가 한번 제 팔에 한번 실제로 한번 시연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얼굴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 발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무빙 방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차가워요. 아까 제가 마이너스 3도 정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 상당히 차갑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접촉을 하게 되면 피부 표면은 시원합니다. 그럼으로써 레이저를 발사하면 피부는 차갑지만 밑에 있는 깊은 지지인대 쪽은 뜨거워지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아직 오래되고 있으니까 너무 차가워서 얼 정도네요. 그런데 발사를 하면 겉은 차가운데 속은 뜨거운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은 티타늄 리프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혀 새로운 그 개념의 리프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생소할 텐데, 오늘 제가 드린 설명이 이런 리프팅 장비를 이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닥터펠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